그 국세청장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 이거를 국세청도 청장 이하 전부 나서서 지금 독려하고 있죠. 네, 안내를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1월 달은 이제 부가세 신고 납부, 연말 정산, 그리고 이제 2월 달에는 과소 납부, 오류 정정, 또 환급, 면세 사업자 뭐 현황 신고 이런 걸로 굉장히 바쁘잖아요, 일선세무서에서. 예, 그런 업무하고 별도로 하는 것보다 부가세 신고를 하러 오신 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이렇게 그런 업무 기회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선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 실적을 가지고 세무서장을 평가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약간 지나치게 과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실적 가지고 평가는 안 하는 거예요? 저희 본연의 업무가 그렇지 않은데 그거 가지고 실적 평가한다는 건 좀 과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 안정기금을 그 기업 측면에서 보면은 이걸 잡소득으로 잡이익으로 이렇게 잡죠. 그래서 세금을 그렇죠. 부과한다. 예. 그런 얘기.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세금을 부과하면은 정책적인 효과가 상당히 반감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언론에서도 잘못 나온 내용이 있는데 그대로 또 그거 이상으로 또 인건비 등 비용 처리가 되므로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난다.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아니에요. 부분들이 그게 비용하고 나중에 순이익이 나가지고 거기다 과세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아니 인건비 무슨 궤변을 하고 있네. 아니 인건비로 나가니까. 뭐라고요? 지금 안정자금으로 지원받은 인건비 어차피 나가지 왜 그래? 아니 최저임금 인상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아니 얘기예요. 1년 단위의 회계 원리로 보면 제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일자리 안정기금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16%가 인상이 됐는데 인상분의 7.3%는 업주가 어차피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그 13만 원을 정부가 지금 보조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계산이 그렇게 되죠? 하여튼 인건비 부분을 개별적으로는 등락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근데 정부가 예. 13만 원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가 잡이익으로 봐가지고 과세 대상으로 삼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어쨌든 수익으로는 그건 많이 잡히지만 틀린 거지. 동시에 또 비용으로 나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은 그 국세행정 개혁 TF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지금 세무조사를 한 62건에 대해서 들여다본 결과 예. 5건에 대해서 중대한 조사 남용이 있었을 거로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게 굉장히 얼버무려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국세청장 제대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그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행정 개혁 TF의 의원들조차도 개별 납세 정보를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검 결과 최선의 표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현동 국세청장 사건하고 이거는 관계가 없죠? 예,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건은 어떤 거예요, 주로? 그 부분은 개별 납세자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라고 저희가 확인해드리지 못하는 점은 태광산업인가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도 참고 자료를 낼 때조차도 그 부분은 다 익명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번에 국세행정개혁 TF 소위 적폐청산 TF의 활동에 대해서 국세청장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국회에 보고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국회에 그 상황을 예. 열람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뭘 그래서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점검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 설명을 드리고 상당 부분 설명을 올리고 또 앞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재벌방지 대책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예.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이걸 들여다봤고 앞으로 재벌방지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해놓고서 못 지고 와서 딴 아니 소리 얼마 전에 앞으로 재발 방지나
앞으로 국세행정 전반, 특히 세무조사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요거를 며칠 전에 저 보도 자료로 낸 바가 있습니다. 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정권의 코드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쇼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하면은 그걸 제대로 유가 원칙에 의해서 밝히시라고. 그래야지 국민들이 이해를 하죠. 국민들을 그렇게 해야지 설득을 해야지. 예? 무조건 뭐 굉장한 뭐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말이야. 실질적으로는 발표도 안 하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되지. 그거는 하여튼 어떤 기회가 되든 간에 다음 회의 때, 예? 그 전이라도 의원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네,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 부동산 그 세무조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국세청이 외제 승용차를 타는 사람을 세무조사했어요. 그때 양담배 핀다고 어떻게 보면 잡아가기도 하고, 외제차 탄다고 세무조사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강남 부동산 세무조사도 이거 비슷한 거예요. 국민들이 그 당시에 외제차 타는 사람들에 대한 질시, 이 사람들이 과연 애국자냐,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그 배 아픈 어떻게 보면 좀 이런 심리, 이런 게 지금 강남 이 재건축 세무조사하고도 많이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핵심은 간단한 거예요. 가격이 왜 이렇게 오르겠습니까? 공급이 부족해요. 공급이. 수요는 많고. 다주택자 규제한다니까 똘똘한 집 한 채, 또 자사고 특목고 폐지한다니까 파라곤 부활,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강남의 수요가 몰리는 거예요.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재건축도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빨리빨리 해주라고, 빨리빨리. 예? 그럼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시장이 안정된단 말이에요. 공급을 언제 할 것이다, 이런 것만 나와도 신문에, 예? 그래도 가격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공급이 자꾸 없으니까 수요는 많은데 가격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시장을 힘으로 누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뭐 특별조사팀을 만들어서 세금 부과하는 것보다도 더 세게 뭐 그 사람들 다른 별건으로 세무조사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특정 지역이나 어떤 특정 그룹을 목표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격이 급등하거나 고액 자산 거래가 될수록 그에 따른 어떤 변칙 증여가 있는지 그런 세금 탈루 가능성에 대해서만 저희가 저희 본연의 업무의 특성상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